에이, 초등학생이 굳이 한국사 공부까지 할 필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때 시작하는 똑똑한 한국사 공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사 공부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초등 아이들에게 한국사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는 고조선부터 현대의 6.25 전쟁까지 한국사만 배우게 됩니다. 5학년 때 한국사 공부를 바짝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한국사는 초등 때 안 하더라도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가서 해도 충분하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사는 한국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사를 잘하면 단순하게 사회에서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어, 도덕, 예체능 등 다른 교과에 한국사와 관련한 인물, 개념들이 자주 소개됩니다. 특히 국어 시간에는 이순신, 세종대왕, 유관순 등 우리에게 익숙한 위인뿐 아니라 박두성, 김득신, 권기옥 등의 인물에 대한 제시문이 나옵니다. 당연히 한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을 읽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잘하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지고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해력 또한 좋아집니다. 한국사 중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고 있으면 미술 교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건과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하고 생각하는 힘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잘하면 단순하게 사회 교과의 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해력과 사고력, 어휘력, 배경 지식 등 다양한 방면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초등 아이들의 한국사 실력은 어떨까요? 제가 올해까지 3년 연속 5학년 담임인데 특히 5학년에서 수학처럼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큰 과목이 바로 사회, 한국사입니다. 매년 학급에서 한두 명 정도만 한국사를 잘하고 나머지 대부분 아이들은 한국사를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사 용어 자체가 낯설고 생소합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개념들이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됩니다. 단원평가에서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당군, 광개토 대왕, 이성계, 세종대왕 등 본인이 아는 왕들을 다 적습니다. 그러면 학급에서 한국사를 잘하는 한두 명의 아이들은 왜 잘할까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사 관련 책을 풍부하게 읽었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초등 한국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5학년 이전 읽어서 한국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선행학습과는 다릅니다. 수학 선행은 미리 앞 학년의 문제를 풀면서 진도를 뽑는 것인데 한국사는 관련 책을 읽으며 한국사를 즐기듯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사 배경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5학년 2학기 사회 수업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신, 무신, 봉기, 의병,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등 아이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말들인데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그냥 생소한 단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리 한국사 관련 책을 읽은 아이들은 배경 지식을 형성해서 이해가 빠르고 더 재미있게 한국사 공부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사에 대비하여 딱히 학원에 보내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중! 좋은 책을 통해 아이들이 한국사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방학 2달 동안 두문불출하며 집필한 책이 바로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입니다. 고민의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시중에 많은 한국사 관련 책들이 있고 심지어 만화책들도 많은데 괜히 쓸모없는 책만 추가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인력 형태의 책입니다. 정식 책 제목은 해피 이선생의 교과서가 쉬워지는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이고 한경 키즈에서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사는 너무 어렵고 낯설고 생소한 존재입니다. 그 생각들을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사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꼼꼼하게 보며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개념들을 뽑아냈고 최대한 아이들이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풀어 썼습니다. 즉, 이 인력에는 우리 역사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시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매일 한 장씩 넘겨가며 꾸준하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역사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월은 앞서 제가 소개했던 문신, 무신, 봉기, 의병 등 역사 기초 용어와 선사시대, 2월은 삼국시대의 주요 용어, 3월은 삼국시대 인물, 4월은 고려시대, 5월 조선시대 왕, 6월 조선 전기 용어, 7월 조선 전기 인물, 8월 조선 후기 용어, 9월 조선 후기 인물, 10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용어, 11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인물, 마지막 12월은 독립운동과 해방입니다. 이 인력은 꼭 5학년이 아니더라도 3학년이나 4학년, 그리고 6학년도 집에 한 권씩 구비해서 거실 식탁 위에 두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력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 개념을 살펴보며 역사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날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은 역사 용어와 선사시대인데 그중 1월 6일은 봉기라는 용어입니다. 벌봉, 일어날 기라는 한문 뜻을 풀어주고 봉기의 타이틀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라 입니다. 봉기에 대한 설명과 봉기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생각 쑥쑥은 봉기에 대한 심화 내용, 활용 문장은 봉기라는 개념을 넣은 글입니다. 봉기 관련 해시태그가 있고 어제 배웠던 개념이 무엇인지 묻는 복습 퀴즈도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7월은 조선 전기의 인물인데 바로 내일 7월 23일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문 이름과 출생과 사망 시기, 이순신 장군의 타이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개 글과 사진이 있고 생각 쑥쑥과 활용 문장, 해시태그, 복습 퀴즈도 역시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쉽고 재미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었습니다. 1단계 오늘의 용어, 2단계 생각 쑥쑥, 3단계 활용 문장, 4단계 복습 퀴즈로 체계적으로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라고 해서 꼭 연말에 구입하여 1월 1일부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되고 책처럼 한 달 단위로 읽어도 되고 나중에 몇 년씩 거실에 두고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5초 요약! 초등 아이들에게 한국사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원에 보내기도 애매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되실 겁니다. 적당한 한국사 관련 책을 읽으며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권씩 구입하여 자녀의 책상 위에 또는 거실의 식탁 위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인력을 보고 가끔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